자, 1910년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1910년대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거, 통치 방식은 무단 통치. 감히 저항할 꿈도 못 꾸게 찍소리도 못하게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통치 방식, 이것이 이 시기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생님이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교과서 표시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세요. 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다음에 최고 통치기구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다. 아주 중요하죠. 이걸 가지고 무단 통치를 실시했는데요. 일왕 직속에 조선 총독이 들어와, 일본 왕의 직속이야. 직속. 조선 총독이 조선에 들어와 행정, 입법, 사법, 군사권 등 절대 권력을 행사하였죠.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총독이 갖게 됩니다. 초대 총독으로 들어왔던 인물은 데라우치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자, 이렇게 행정기관의 주요 관리까지 대부분 다 일본인들이 장악을 하게 되자 당연히 이게 조선인들은 땅에서 일본인들이 모든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조선 식민통치 한국인의 마치 의사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중추원이라는 것을 두었는데요. 기능이 전혀 없어. 아주 형식적인 자문기구. 없어도 되는 거죠. 3.1운동 때까지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그래서 식민통치 핵심기구는 조선 총독부고 자문기구로 중추원을 두었지만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한 중추원은 회의가 소집된 적이 없을 정도로 3.1운동 때까지 굉장히 형식적인 기구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단 통치의 실상을 빨간색으로 번호를 붙여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무단 통치는 일단 그 수단이 필요해. 무력으로 어떻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냐. 바로 헌병 경찰을 이용했다. 헌병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경찰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군대식으로 우리 민족을 통치했다.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담당했어. 여기 보면은 헌병 경찰서 전국 배치도가 왼쪽에 지도에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자, 헌병 경찰은 일본에서 데리고 들어오지만 그 밑에 헌병 보조원들, 조선인들, 일본 앞잡이들 8뚝에 완장을 쫙 채워놓고 쭉 깔아가지고 이들의 꼬북 역할을 하게 해. 자, 볼까요? 자,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해. 자, 일반 경찰 업무까지 헌병이 모두 맡았고, 헌병은 어떤 일을 하냐? 치안 유지, 의병 토벌, 첩보 수집, 납세 강요, 민사 소송 조정, 산림 감화, 어업 통지, 일본어 보급, 일상생활을 전부 감시하고 통제했다. 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 법적인 어떤 근거가 필요한데요. 범죄 직결례, 조선 형사령, 조선 태형령, 경찰범 처벌규칙, 특히 태형이라는 용어 좀 기억해 두시고요. 경찰범 처벌규칙 이런 말들을 좀 알아두세요. 이런 건 1910년대이다. 중요한 거는 뭐냐. 정식 법 절차나 재판 없이도 한국인을 벌금이나 구류, 단기로 감옥에 가둔 거 구류라고 얘기를 해요. 태형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 태형은 때리는 형벌이야. 자, 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이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통치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말도 안 되죠. 인권 보장과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모두 포기한 저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태형령이라는 건 뭐냐? 원래 우리 조선에는 사람을 때리는 형벌이 있었어. 태형이라는 갑오개혁 때 일제가 이거 야만인이다 그러면서 폐지를 했는데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기에 한국인들에 한해서 차별적으로 적용을 했죠. 3월 이하의 징역 하도 잡아 가두니까 감옥이 부족하잖아요. 대신 태형령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에 한해 감옥에서 비밀리에 집행하는데 사람을 때릴 수 있다는 거야. 태형하면 무단 통치. 자, 경찰범 처벌 규칙은 뭐냐?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일정한 주거나 생업 없이 사방을 배회한다. 주거 없어. 생업 없어. 직업 없어. 돌아다니면 그냥 붙잡혀. 이건 뭐냐?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들이겠다는 얘기죠.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불온 문서. 불온하다는 것 자체도 이거 근거가 되게 애매하죠. 도서, 시가를 게시, 반포, 낭독한 자. 언론의 자유도 없어. 경찰 관서에서
특별히 지시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것도 경찰범 처벌 규칙이야. 그렇게 되면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거야. 자, 독립운동가가 본 무단 통치, 여기 박은식 선생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까지 지낸 박은식 선생님, 역사가이기도 하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우리가 고통당하는 역사, 한국 통사, 앞을 통자를 써 한국 통사와 거기에 피 흘리고 저항하는 역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쓴 사람이야. 이분이 경찰이 보아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자는 사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체포하고 심지어는 그자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친구까지 연좌제까지 썼대요. 사실의 유무와 경중을 불문하고 묻지도 않고 신문에 앞서 악형을 가하였다. 특히 막 자백을 강요해서 막 고문을 해가지고 참다 못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근거로 처벌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통치 방식, 이게 무단 통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단 통치기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차별 교육이 이루어졌겠죠. 자, 무단 통치기의 교육의 특징은 우리가 1911년에 발표한 1차 조선교육령을 근거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교육의 목표 자체가 일제의 지배에 충실히 따르는 국민, 충실히 따른다, 착하다,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어. 고등교육을 시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자, 자기네한테 필요한 것만 딱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내용이야. 그래서 교육의 종류에 보통교육과 실업교육만 있었다. 보통교육은 초등교육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수업 연한이 4년이야.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일본어 수업, 한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일본어를 가르친 일본어 교육이 핵심이었고요. 실업교육은 적당히 일시키기 좋을 만큼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대학 설립 이런 건 법적으로 아예 규정이 없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건 1910년대 얘기예요. 무단 통치기. 교사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니까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하는 것이 1910년대의 특징이야. 민족교육을 실시할 만한 사립학교나 서당 같은 거 철저히 탄압했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당연히 없고 신문, 역사서, 잡지 출판 금지되고 언론 자유 없다고 했죠. 결사, 단체를 만들 자유가 없어. 애국계몽운동 단체, 학회 전부 해산되고요. 이것이 일제강점기의 특징이다. 염상섭의 만세 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소학교 선생님이, 보통 학교죠. 칼을 차고 교단에 오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단 통치 시기 학생들은 칼찬 선생님들을 보면서 일상생활에서조차 공포를 느꼈겠죠? 범죄 직결례라고 하는 건 뭐냐? 즉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재판을 통하지 않고 구류, 태형, 과류, 벌금, 형에 해당되는 거. 3월 이하의 징역, 이제 구류야, 구류. 자, 100원 이하의 벌금, 과료의 형에 처하여야 하는 도박죄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하는 형법죄의 죄, 208조의 죄, 이런 것들은 그냥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사법제도를 여러분들이 보는 건데 정상적인 형사재판의 구도는 이거죠. 자, 판사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요. 여기 이제 경찰은 피고인이라고 생각돼. 죄인을.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 그러면은 당연히 피고인은 변호인을 써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요. 이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판 구도가 될 텐데 이런 거 자체가 없는 거야. 자, 봐. 이런 거 자체가 없어. 이런 거 자체가 없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처벌하는 거다. 자, 법조인의 수와 일본과 한국의 법조인 수와 인구 100만 명당 인원수를 보게 되면 여기 뒤로 갈수록 자, 일본은 법조인 수가 늘어나죠. 한국인은 법조인 수가 줄어들죠. 자, 변호사.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다 뭐겠어? 친일파들이겠지. 그치? 조선 형사력. 수사 결과 급속한 처분이 필요할 때 공소지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 검증 수색 압수하거나 피고인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자, 이런 전혀 공정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특징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 10회독 절대 잊지 마세요.